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한 문제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가 또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이게 쉐쉐, 이제 똑같은 주장을 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지 이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심각한 기사가 중국의 정부가요,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대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용산의 대통령실 인근에도 엄청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뭔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중국이 샀는지,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또 중국의 땅을 못 사거든요. 이런 데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게 대한민국 공약, 완전히 대한민국을 이게 자기들 거의 홍콩처럼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게 대규모 간첩단 파견해서 그래서 용산 근처에 샀냐? 이런 데 의심이 듭니다. 요 두 가지 중국 정부의 대한민국 땅 대규모 매입, 요 문제를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이제 쉐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이게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게 웃기잖아요. 중국하고 대만이 다른데, 그러면 이게 북한에도 감사합니다. 남한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게 남과 북의 주장이 다른데 180도.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쉐쉐 하는 게 얼마나 비하적인, 그럼 이게 일본 같으면 이게 감사 하모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말 흉내내는, 이것도 이게 진짜 품격이 떨어지는 이런 이런 인식을 가진, 외교 인식을 가진 자가 이게 진짜 대통령도 하긴 노선이 나라가 이게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에 무조건 쉐쉐하면, 그러면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조건 이게 중국이 하면 다 고맙습니다, 쉐쉐,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이런 초당생각만도 못하는 게 인식을 가진 놈이 대통령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또 한번 물어보자고. 야, 그러면 이게 중국이 지금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해서,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해서 서해 공정을 하고 있잖아. 거기에 섬이라고 자기들이 인공 구조물 만들려고 점유하려는 말도 안 되는 게 영토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이런 게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이게 그냥 에이 감사합니다, 쉐쉐. 중국이 뭘 해도 쉐쉐.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도 쉐쉐.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지도자냐고. 중국이 뭘 해도 쉐쉐. 싱하이밍이 30분 더 훈계해도 쉐쉐.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품격은 떠나서 정말 이게 한심한, 무능한, 정말 이게 이런 인식을 가진 자가 지도자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 중국이요, 용산구의 이태원동에 4,162평방미터, 4,162. 이 말은 우리나라 평으로 하면 1,256평 노른자의 땅이에요. 지금 이게 시가보다 또 이게 아주 싸게 샀네. 1,256평 토지를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 거기에 보면 이게 또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이게 땅을 산 거예요. 이게 2018년에 샀네. 2018년에 299억, 300억에 샀는데, 지금 시가는 한 1,000억이 훨씬 몇 배나 아마 오른 이런 데 토지를 매입했다. 근데 주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이러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샀다. 왜 미군 부대하고, 그 다음에 왜 용산 옆에 대통령실이 훤히 보이는데 샀을까?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명동이 중국 대사관도 거의 만리장성 같은 벽을 쌓아놨던데, 저 근처에 가보면, 이거야말로 미군이나 용산, 특히 대통령실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이런 저는 간첩 활동을 위해 샀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의혹 아닙니까? 지금 이게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정보를 빼가거나 기술을 탈취하거나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기밀이나 정보, 또는 미군 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용산이 중요하니까 이런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근데 이래도 이게 간첩으로 또 처벌도 못해. 왜냐하면 이게 간첩은 북한한테만 해당되니까 법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처벌도 못해. 그 다음에 뭐 국정원도 해체하겠다니까 수사권도 없으니 국정원도 이게 수사권도 없어. 완전히 이제 간첩은 천국이야. 간첩을 잡을 사람도 없고 잡혀봤자 이게 간첩으로 처벌 못해. 그러니까 처벌이 가볍잖아. 그 말도 안 되는 게 나라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저는 중국이 용산, 그 다음에 미군 부대 근처에 이런 게 그 땅을 국가 돈으로 300억에 들어산 거는 명백한 게 우리 간첩 활동, 이런 게 의혹이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우리 토지가, 우리 국토가 얼마나 좁아요. 솔직히 뭐 우리나라 국토가 진짜 좁으니까 땅도 없잖아.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진짜 우리 중국 점령, 거의 뭐 이게 홍콩처럼 중국의 영향권 이렇게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중국이 외국 부동산,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에가 허가 안 받고는 토지를 못 샀거든요.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보면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토지를 못 사요. 근데 이게 풀려가지고 그런지 지금 이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입하는데 그 중에 통계를 보니까 64.9%가 이제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대다수의 중국인이 우리 국토를 요지를 무자비하게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2022년에, 아니 3년 이후에도 많이 샀지만 3년 전에 2022년에 보니까 여의도에 7배 이상 와, 이게 뭡니까? 여의도 얼마나 넓어요, 여의도가. 여의도에 7배 이상 요지 땅을 중국인이 다 사들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거의 뭐 완전히 뭐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속국으로 만들려는, 옛날에 뭐 조선시대까지 조공 속국 있잖아요. 조공 바친 속국으로. 이런 게 의도인지, 우리 진짜 이게 중요한 국토 요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가, 그것도 2022년에 또 3년 동안 또 얼마나 샀겠어요. 중국 국가 손에 넘어가 있다. 이것도 이게 저는 심각한 영토주권 침해다. 옛날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게 중국 땅의 토지를 당연히 소유할 수가 없죠. 원래는 이게 중국이 공산국가니까 기업하는 분들에게 몇십 년 조차를 하잖아요. 빌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중국에 못하는데 우리는 이게 중국이 해주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이게 중국에 가면 뭐 투표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려보면 이게 뭐 혜택 받는 게 있습니까? 연금이나. 근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받는 거는 엄청나죠. 어려보험의 적자도 저는 중국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이게 외교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즈메이 같은 게 셋째 외교하는 놈밖에 없으니 문재인이도 중국 큰 나라고 우리 작은 벙어리다.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인식이 있으니 중국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중국 가서 아무 주장도 못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는 이게 일방적으로 중국에 퍼주는, 이거는 제가 이제 반중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게 호혜주의입니다. 상호주의, 호혜주의.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예를 들어 중국이 무관세면 우리도 무관세, 중국이 관세를 뭐 10% 올리면 우리도 올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균형에 맞게 호혜주의에 따라서 이게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투표권도 없는데 중국 놈한테 우리가 투표권을 준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리보면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중국 가서 이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이게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심각한 게 특히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그랬지만, 만약에 중국에 완전히 경도돼 가지고 중국 편에 서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 자체가 이게 뭐 좌파 자경화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미국하고 우리가 멀어지고 중국의 쪽으로 붙으면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동서와 고금의 역사를 보면 진짜 격변기, 중요한 시간에 격변기에 적과 동지를 잘못 택해서 나라가 망한 예가 많아요. 옛날에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바뀔 때
광해군은 이제 그 청나라 신리 외교를 했는데 인조 반정, 인조는 어렵게 그 명나라가 이제 그 제조 지은 임진왜란때 우리 살려준 나라다. 그래서 명나라 편들다가 완전히 병자 호란, 정묘 호란, 그다음에 병자 호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이제 삼전도의 굴욕, 삼배구 고두 세 번 전하고 머리 9번 조아리는 이런 게 치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요 이런 이제 그 국제적인 정세가 완전히 요동칠 때 적과 동지를 잘못 선택해서 나라가 그 엄청난 위기에 빠졌던 것은 역사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게 그 한미일 이런 게 굳건한 자유법치연대, 자유민주 법치 이런 게 그 한미일 연대를 바탕해서 또 유럽이나 세계 전 세계 우리 자유를 수호하는 이런 데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호주나 캐나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부터 독일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세력들과 연대를 해야 돼요. 잘못해서 이게 그 푸틴의 러시아나 시진핑의 중국이나 북한의 김정은 이쪽 편에 잘못 붙으면요. 완전히 이재명처럼 무조건 이게 쇄쇄하다 보면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 뭐 있겠지만 그중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게 그 위험한 외교, 정말 이게 무능한 외교, 이게 큰 이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